미국은 거만했지만 허술했고 북한은 끝내 굴복하지 않았고 명민했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평가를 넘어서서 이 게임이 계속된다고 양국 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핵 문제가 북미 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근 교수님이나 김근식 교수님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 같은 말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것이 일단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없었냐를 좀 고민을 해보면 향후에 이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해안이 조금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벌어지는 게임이 북미 간에 한 번도 없었던 게임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까지 적대적 약소 국가랑 이렇게 발기닝을 했던 게임이랑 전혀 차원이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예전에 이란이나 시리아, 리비아 등과 게임을 할 때는 그 상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전적인 굴복 외에는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이라든가 영국의 중재국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재국의 역할들이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을 그 약소국에 전달해서 너 빨리 굴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정도가 이제 중재국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세 가지 차원에서 게임의 속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단은 북한과 미국 양자가 이 판을 각각 주도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새로운 것이고, 두 번째는 설사 이 게임이 소위 말하는 파토가 나더라도 결렬이 되더라도 각각이 준비한 플랜 B가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강압을 하면 돌아서면 되는 거고 북한은 다시 핵개발로 돌아서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재국의 역할도 다른 거죠. 중재국, 저희는 이제 과거에 리비아 사태 때 독일이나 이란 사태 때 반대죠. 리비아 사태 때 영국이나 이란 문제에 있어서 독일과는 좀 다른 입장이잖아요. 남북 문제를 중간에 같이 병행해서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번 게임의 속성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장기적인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자가 서로 요구사항을 크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견지했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인색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게임이 궁극적으로 구조적으로 협력 게임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그래서 미북 간에 북미 간에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구조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협력 게임으로 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에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게임이 계속 반복돼야 되고, 그리고 일방 서로 간에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 확대 재생산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 게임이 형성되었던 이유는 기억하시겠지만 3월 8일 날 저희 특사단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그 세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보면 이 향후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였죠. 이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미국이 판단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한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세 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월 말에 한번 회담이 미끄러지려고 했던 것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미국이 의심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백악관에서 나온 백브리핑 내용 30여 페이지를 보면 그게 여실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됐느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로만 표현을 들어보면 진정성을 좀 느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뭐 트럼프가 즉흥적인 성격이 있는 양반이라 알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이 비핵화 조치로서의 몇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가격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가격표가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환 흥정하는 데서 등가성이 제대로 측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설사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역성 문제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가성과 가역성이 제대로 밸런싱이 안 맞춰지면 그 게임은 반복이 굳이 설사 반복이 되더라도 궁극적인 협력의 결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지난 수십 년간의 국제정치의 협력 게임, 협력 전략의 교훈이고 일반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그리고 미국이나 북한이 기존의 요구 조건을 상당 수준 낮추거나 상대방의 조건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게임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미국이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결국 이 게임이 개시되었던 이유가 자신들의 소위 말한 최대의 압박, 즉 강압 전략이 통했다라고 해서 이 게임이 들어온 건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이 강압 전략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발언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 앞으로 미국이 북한의 기만에 대해서 다시 강압으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여기에 대한 크레디빌리티를 과거만큼 작년만큼 느끼지 않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런 점이 좀 문제다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북한이 생각하는 지금 판세가 과거와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을 빙의해보면 지금 현재 북조선,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북조선을 둘러싼 이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바뀌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무력화시켰고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은 중립화시켰고 미국은 협상적으로 끌어들였고 위축되었던 중국은 과거보다 더 절실하게 자신들을 목매달게 만들었으니까 탈냉전 이후에 근 30년 만에 가장 우호적인 질서를 구축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북미 간의 협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 한 2, 3분만 말씀드릴 텐데 이런 구도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 정부의 숙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국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체제 보장의 문제고 체제 보장은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군사적 위협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의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의 양보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선배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갖춘 상당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감축, 그다음에 개발 중지, 그다음에 활용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군력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북한이 조만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평화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설사 통일의 과정까지 내다보더라도 우리 한반도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게임은 진짜 중요한 게임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